권태기 극복하는 방법 왜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.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지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사실 권태기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? 그거부터 얘기해보면 저는 없다고 봐요. 어떻게 안 오겠어요. 아무리 라면을 좋아해도 일주일만 드셔보세요. 라면 냄새만 맡아도 사실 토하고 싶을걸요. 사람도 마찬가지죠. 사실 살면서 싫어진다, 미워진다, 거부감이 온다 이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자극은 안 되잖아요. 새로운 흥미는 없잖아요. 남편 저녁에 귀가할 시간 됐는데 가슴 연애할 때처럼 설레는 분 있으신가요? 그거 병이에요. 설레는 분 계시면 당연히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게 편안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권태기로 가겠죠. 근데 권태기가 오면 짜증이 자주 난다, 흥미를 잃는다,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잘 모르겠고, 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권태기는 어떻게 표현될까, 이혼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할까, 이 부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처음에 이제 상담 오셔갖고 자리에 이렇게 펄썩 이렇게 앉으면서 저 권태기인가 봐요, 이혼하고 싶어요,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. 아니면 저희가 권태기였는데요, 이 사람 바람난 것 같아요,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권태기란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권태기가 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? 즉 배우자가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상대 배우자의 권태기, 느껴지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권태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, 첫 번째로 귀가가 늦죠.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. 늦게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일찍 나가고, 새벽에도 나갑니다. 영화 하나 보고 오겠다고. 저 앞에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올게. 이렇게 이제 집에 잘 안 있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평일날은 땡더리처럼 이렇게 딱 들어와도 주말만 되면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취미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것 또한 어찌 보면은 취미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할 때 그렇게 낚시 가고 등산 가고 했어요? 아니죠. 권태기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, 우리가 연애할 때 있잖아요. 저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죽을 것 같아요. 보면.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게 무슨 짓을 해도 안 이뻐. 제가 한창 갱년기를 겪을 때는 밥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처음 이렇게 밥을 잘 먹는지 그 숟가락을 한 대 쳐서 내리치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오는 갱년기하고 권태기가 이제 겹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오는데, 일반적으로 이제 권태기가 오는 반응 중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, 돈을 그렇게 챙겨요. 돈을 챙기는 게 버는 돈을 다 내가 갖는다 그게 아니고, 예전에는 애들 학원도 가르치고 요 범위내서 써 그러면서 월급 받으면은 그걸 줬어요. 300이면 300, 200이면 200.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당신이 쓸 게 뭐 있는데, 아내분들은 남편의 용돈을 줄이려고 하고, 남편분들은 자기가 벌어온 돈을 아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런도 궁금해해요. 이게 저는 권태기의 표현이라고 봐요. 생각 못 하셨죠? 저는 정말 이거 권태기의 표현이라고 봐서, 그 사람이 전에는 내 아이들 기르려고 나 맛있는 반찬 해주려고 사왔던 그게 다 이뻤는데 지금은 내 돈을 쓰는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권태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 미우니까 다 미운 거죠. 근데 정말 이게 이혼을 부르는 권태기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. 그러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 만약에 제가 볼 때 권태기만 극복하면 이혼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? 라고 생각하면, 제발 같이 마주보지 마시고요. 흔한 얘기잖아요. 쉬운 얘기. 같은 곳을 바라보시자고요. 그럼 우리가 밤마다 달을 쳐다보고 같은 곳을 쳐다볼 수도 없고, 같이 쳐다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?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취미예요. 취미. 그 다음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진 게 어느 날 강아지 입양하고 나서 얘기가 많아졌대요. 공통적인 대화가 생기니까. 그리고 등산 가면요,
한 분 빠른 분이 3m 앞에 가고 느린 분이 3m 뒤에 가도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로 두 분이 많이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러세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함께 한다라는 거를 같이 정신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공유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. 그래서 꼭 비싼 취미일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요즘 많아요.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. 요리 같이 배우기, 부부가 같이 운동하기, 그 다음에 이런 취미들, 뭐 글씨 배우기, 이런 취미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. 물론 위험 부담 있습니다. 어느 날 내가 바빠서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딴 사람하고 바람도 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부부가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대화가 생기고 같이 한다란 감정을 느끼고 권태기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권태기 극복되면요, 이혼할 분들 몇 분 안 계세요. 이렇게 한번 극복해 보세요. 조울증이 심해서 가족을 괴롭힐 정도라고 하면 이혼한 이후에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. 차라리 반대 배우자한테 줘서 재산을 관리 유지하게 하고, 결국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고 나중에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녀 등 가족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기여도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반대로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감안해서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얹어서 증가시켜서 줄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획일적으로 더 많이 준다, 줄여서 준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라고 하면 시효가 있습니다. 2년 내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, 용서를 한 사유 가지고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외도를 하고 나면 상대 배우자한테 응어리가 남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.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, 돌봄이 부족했다, 그래서 상처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고 상처가 깊어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라고 하면 판사님이 참고 살아라, 용서했으니까 잊어라,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이혼 판결은 주실 겁니다. 상대 배우자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혼 판결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, 그리고 위자료를 부담하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.